아, 에이. 됐어. 금방 할게. 바쁘다 바빠. 어딨어? 여기 있구나. 일단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어디 뭔데? 단어 뭘 단어? 저는 아니에요. 뻥치고 있네. 그냥 뻥치는 거. 사기치네 자연스럽게. 응? 이거 생각하면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이거 투데이에 나오고 오늘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대답을 안 해주세요. 뭐냐고? 헐. 아니 이거 아까 전에 말한 거. 아 그래요? 저는 4개로 돼 있어요. 뭔가 믿음은 안 걸리면 알았어요. 서연아, 이건 상관없어. 서연아, 네? 내가 답이 없다는 건 뭐겠어? 맞다. 틀리다는지. 나우 데이즈라고 쓰면 돼요. 맞아요. 네. 나우 데이즈는 아니고 나우어 데이즈겠지. 나우어 데이즈. 아니 뭐 내가 때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야 이러면은 아니 이러니까 자꾸 그 영상 보는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저기 뭐야 그 영상을 저기 뭐지 우리 그 원래 이제 학생들 보라고 당연히 이제 올려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이제 활동하는 그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영어 강사들이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몇 명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학원 유튜브를 찾아갖고 찾았어. 그걸 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학원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그래서 찾아갖고 그 영상을 매일 내 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저 영상 촬영할 때 저게 이제 촬영되고 있다라는 걸 딱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막 갈구는 거 막 이런 거 다 막 수업 시간에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로이 쌤 애들 너무 갈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는 몰랐으니까. 근데 재민아 네가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그냥 손을 이러면은 지금 내가 뭐가 돼? 내가 지금 잡아먹냐? 내가 뭐 때려? 저 때리진 않습니다. 말로 때려서 그렇지. 자, 진도 바로 나가죠? 어디 할 차례예요? 3번. 3번인가요? 이 정도? 좀 잘 안 보이긴 한다. 확실히. 이게 차라리 낫겠다. 이건 없어. 자, 요 3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번 바로 한번 볼게요. 오늘 뭐 3번이랑 2강 1, 2, 3 하면 4지문밖에 안 되니까 4지문 뚝딱 끝내버리도록 하죠. 일단은 위에 나와 있는 소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접한 빈도 정보가 기억 인출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이제 되게 어렵게 써놨죠. 주변에서 접한 정보와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접한 빈도 정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들은 정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겠죠. 많이 들은 정보가 기억의 인출이라는 거는 기억에서 꺼낸다라는 거니까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파라프레이징을 하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들었느냐가 결국에 나의 기억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너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접할수록 기억을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etaphorically speaking. 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억은요, is like 뭐와 같냐면 public library와 같답니다. 즉 공공 도서관과 비슷하대요. 비유적으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 도서관인가? 대절이와 이제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는 건데, organizes its books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자, 그들의 예측되는 인기도에 따라서 그 책을 정리하는 public library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활용해서 인간의 이제 기억 이거를 뭐랑 똑같다? 이제 도서관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의 이제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책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인기도에 따라서. 이 도서관은 인기도에 따라 책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기도, 그러니까 도서관은 인기도에 따라서 책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잘 팔리는 책들, 우리가 일명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제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인기가 많은 책이 가장 눈에 잘 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음 내용을 바로 보자면 이 비유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자, 그럼 checked out books가 지금 이 books를 수식하는 건데요. check out은 원래 대출하다라는 뜻이죠. 빌리다. 그러면은 빈번하게 대출되는 책들입니다. That is, 즉 popular books가 되는 거죠. 인기 있는 책들. 자, 예를 들면은 Dan Brown의 뭐 블록버스터라든가 뭐 이런 책이 있답니다. 자, 이런 인기 있는 책,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 녀석이 will be made available. 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랍니다. in 어디에서? special spaces. 특별한 공간에서요. 어떤 공간인가? near the entrance니까. entrance는 입구잖아요. 그러면 입구 근처의 특별한 공간에서 이용 가능하게 될 거랍니다. 그 이제 도서관 입구에서. 자, 뭐 하도록?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중요하겠죠. 여기. 구문적으로 중요한 녀석이 나왔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어법적인 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해석적인 것과 내용적인 거 먼저 볼게. 이시라는 건 가목적어니까 해석이 없고요. 진목적어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o find them이 되는 거야. 그 앞에 나와 있는 for members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해석할 때는 구성원들이 to find them, 그것들을 찾는 것, 그것들은 책이에요. 책. 그 책들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성원들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겠죠. 뭐 소비자들. 됐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책들을, 여기서 말하는 책들도 아무래도 그 좀 인기 있는 책들을 말하는 거겠지. popular books를 말하는 거겠죠. 인기 있는 책을 발견하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입구 근처에 특별한 공간에다가 이제 뭔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됐어? 그렇잖아. 여러분 이제 그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셀러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in contrast를 볼게요. 그와 대조적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대조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자주 이제 보여지지 않는 책들, 즉 인기가 없는 책들을 말할 가능성이 높겠죠. less popular books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덜 인기가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런 거래요. 이건 건너뛰고요. 자, the ones. 그 어떤 것들인데요. 그 바로 위에서 말했던 less popular books를 말하는 겁니다. 덜 인기 있는 책들인데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즉 과거에는 거의 대출되지 않았던 책들을 말한대요. 이 책이 will be placed, 놓여지겠죠. in the back of the library니까 도서관의 뒤편에. 됐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뒤편에 놔야겠고요. 인기가 있는 거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진열을 해야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찾을 테니까요.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environment, 환경 때문에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자,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being reflected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되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the environment라는 명사만 나온 거거든. 명사만. 근데 이 뒤를 보면은 being reflected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여기가 전치사가 나왔고 이 녀석에 대한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being reflected. 여기가 명사야. 그러니까 동명사의 수동태로 쓴 거야. 동명사의 수동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the environment는 뭐냐면은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 됐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를 쓴다면 because는 접속사니까 원래 주어 동사로 가야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the environment 그냥 is thus reflected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 여기서는 was가 되겠구나. 맥락상으로 봤을 때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겠네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환경이 따라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we can use our memory.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뭐 하도록? To make inferences about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관해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inference가 추론. 여기서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그냥 하다. 추론하다야. 추론하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위에 나왔던 3번 문장까지는요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도서관이라고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죠. 인기도에 따라 책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서 그 윗문장이 나온 거죠. 인기가 있는 책은 이제 입구 근처에 두고 인기가 없는 책은 책 뒤편에 두고 그 부연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기억 속에 반영되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관해서 환경에 관해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이게 이제 그 무슨 내용인지 좀 알기가 좀 어렵죠. 이것만 보고는요. 환경에 관해 추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해서 이 말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기억 속에 반영되고 있는 환경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를 먼저 보고 4번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can infer,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 대절이야를. 더 비교급에 더 비교급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서술형으로 되기 굉장히 좋겠죠, 이 대절 내용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the more fluently, 그러면 더 유창할수록 우리가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항목을 더 유창하게 회상할수록 the more often, 더 자주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더 빈번하게, 더 자주 접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대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제예요, 주제. 자, 그래서 초반에 이제 나왔던 내용은 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쭉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for example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여기 이 대절 내용이 가장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fluently는 원래 유창하게인데 여기서는 회상한다라는 retrieve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더 쉽게라고 우리가 약간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억으로부터 더 잘 회상을 한다면 쉽게 회상할수록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더 자주 접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must have pp를 쓴 이유는 뭐냐면 뒤에 in the past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must have pp, 조동사의 pp는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과거에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must have pp를 쓴 거고. 요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결국에 우리가 아까 전에 소재 부분에서 읽었던, 맨 위에 나왔던 소재 부분에서 읽었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그럴듯하게 좀 쉽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그것에 대해 그 항목,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항목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
더 자주 접했음이 틀림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과거에 자주 접했으니까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여러분이 이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도서관 얘기랑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보자면은 다시 한번 도서관에서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책들을 이제 앞쪽에 그리고 제일 안 나가는 책들을 뒤쪽에다가 이제 배열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인간의 기억과 맞대어서 이제 좀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제일 잘 나가는 책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에서 뭔가 꺼내 쓰기에 가장 쉬우려면은 가장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자주 접했던 것들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가장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뭔가 아니면 얘기를 할 때, 이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기억을 꺼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주로 꺼내는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즉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주 접했다라는 거, 과거에 자주 접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즉 인티메이트하다는 뜻이에요. 인티메이트. 됐어요? 익숙하다고요. 패밀리를 하다고요. 패밀리. 됐어요? 더 익숙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기억을 꺼내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으로 낼 만한 것들이 좀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마지막 문장 있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은 빈칸으로 내기도 좋고요. 서술형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 내신 대비 초반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서술형으로 내는 것들은요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문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문적으로 특이해야 돼. 됐어? 이 두 가지가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 뭐라 했어? 주제문이잖아. 지금까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걸 가장 직접적으로 말한 게 이 문장이잖아. 여기 대절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더비교급을 썼단 말이야. 이거 뭐야? 서술형 단골 구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들도 이제 몇 개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빈칸으로 낼 만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여기 predicted popularity 이 부분도 사실은 빈칸으로 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popularity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휘 추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휘보다는 빈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인기도에 따라 책이 정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기도라는 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내가 더 자주 접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기억으로 따지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가 높다라는 거는 자주 접했으리고 인기가 낮다라는 거는 자주 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인기도라는 게 저는 빈칸으로도 출제할 만하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법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체크를 쭉 해볼게요. 여기 that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available 어디 갔냐? 여기 available. 또 어디가 있나? 가목적어, 진목적어 당연히 되게 좋겠죠. 이 두 부분 it이랑 find, it이랑 to find. 그 다음에 내려가서 in contrast는 일단은 지금 연결사니까 연결사는 좀 체크해둘까요? in contrast 나왔고 for example 나왔잖아요. 연결사 두 개 나왔으니까 연결사로 또 출제하기 괜찮겠죠. 그 다음에 checked out 이 부분 어법으로 출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눈에 띄었었던 부분이죠. 이게 being reflected 여기 이 부분입니다. 떴스는 필요 없어요. 근데 떴스도 있었구나. 연결사 떴스들 다 체크해 둘게요. 근데 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being reflected가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어법으로 낚시성으로 내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 because of 나와 있으니까 얘를 because나 since나 as나 이런 걸로 바꿔놓고 절의 형태로 써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to make, to 부정사. 얘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to make는. 위에 있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법적으로는. 근데 일단 체크는 해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여기 fluently 부분. 그 다음에 must have pp 부분.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법 포인트가 꽤 많거든요. 이 글에서. 근데 만약에 이 글에서 이제 변형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술형으로 출제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출제를 하는 입장이라면 여기 내기 너무 좋거든. 여기 요 부분.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낼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이 글은요. 빈칸 내도 좋고 그다음에 서술형 내도 좋고 연결사도 좋고 어법도 좋아요. 심지어 낼 수 있는 게 되게 풍성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지문은 여러분이 좀 학습할 게 많은 지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어법에서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애들이 몇 개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이 부분은 이 설명만 읽어도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목적어, 지목적어 나왔던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 자수에 보면은 뭐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써 있는 걸 먼저 좀 설명해 보자면 to make는 목적의 투부정사다. 뭐뭐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for members는 to find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to make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 주어인 people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의 전체적인 주어는 누구냐면은 대출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출된 책이 이용 가능할 거래요. 그러면 이게 수동태니까 원래는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행위자가 누구겠어? 그냥 일반인들이겠죠.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 대출된 책이 이용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어디에서? 특별한 공간에서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인기 있는 책을 찾기 쉽게 만들어준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이 사람들이 찾기 만들기 쉽게 해주느냐?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잘못 나와 있네요. to make의 의미상 주어가 일반주의 people이다. 일반주의 people이 아닌데 이거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to make의 주어는 뭐냐면요. 문맥상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도서관의 입구 근처의 특별한 공간에서 대출된 책이 인기 있는 책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그냥 주어예요. 앞 내용이 전부 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배치시키는 거죠. 요거죠, 요거. 어배하고 요게 주어예요, 사실은요. 요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일반 주어인 people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건 좀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이제 과목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목적어, 지목적어. 과목적어, 지목적어에서 어법으로 보통 출제할 만한 게 여기거든. 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근데 아까 쌤은 이제 여기랑 여기 두 군데만 체크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과목적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오형식 구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삼형식인데도 과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생략할게요. 기본적으로 오형식 구조에서 과목적어, 지목적어를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오형식 구조니까 당연히 이 easy 자리는 보어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easy냐, easily냐 형용사 대 부사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쉽죠?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만 과목적어, 지목적어가 쓰인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껌이죠, 껌.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인 easy가 와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을 써요. 근데 보통은 시험엔 투부정사를 선호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 자리에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런 시리즈가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면은 과목적어, 지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가주어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주어는 사실 쓰든 말든 그냥 마음이거든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법적으로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과목적어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어법적으로 틀려요. 만약 여기서 for members to find them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럼 땡이에요, 땡. 어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목적어, 지목적어가 보통 시험에는 어떻게 잘 나오는가? 원래는 어법보다는요 영작을 좀 더 선호해요.
영작으로. 근데 얘를 영작으로 내기엔 아래에 너무나도 강력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법으로 만약 낼 때 가장 그나마 가망성이 있는 건 요 it을 조지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어법 문제를 많이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it 슬랫 them 슬랫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가목적어니까 당연히 it을 써야지 누가 them을 쓰나 이러고 그냥 쉽게 풀 수 있겠죠.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잠깐 좀 지울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주어에 make 나오고 in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가목적어 지목적어 구조죠. 지금 얘랑 똑같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구조만 보면은 아 얘 가목적어고 얘 지목적어구나. 아 그럼 얘 무조건 it이지 얘 투부정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무조건 가목적어 지목적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게 주의점이야. 만약에 투부정사가 지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 부사로 쓰여갖고.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이? 얘는 그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요.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얘를 뭐뭐 하게 만든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해석이 맞다면요 그러면 이 it은 진짜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를 대신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it이냐 them이냐 라고 했을 때 them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풀 때 다시 한번 말한다. 중요한 것보다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지금이야 자습서에 대놓고 가목적어 지목적어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니네가 영어 버전만 봤을 때는 해석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이 책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문맥상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it이 뭔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걸 봤을 때도 대신할 만한 게 없죠. 뭐 books를 받을 수 없고요. space를 받을 수 없고 그럼 남는 게 현관인데 현관을 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t이 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아 가목적어 지목적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법은 이 정도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주제문이면서 더비격부 더비격부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문장이 되겠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강의 1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니까 또 졸리지? 뭐가 괜찮아졌어 이 아저씨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 반밖에 안 뜨고 있었는데 딱 이 졸린 사람들 어떤 줄 알아?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반만 떠져. 그리고 눈썹만 올라가. 이 상태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상태 직전까지 갔어 자수가. 자 보자. 프랙티스 1번 2강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소재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타산지석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또 그 제목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거든요. 타산지석이 이 뜻이에요. 알겠죠? 타산지석이 뭔지 모를까봐 타산지석이 이 뜻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영어 버전을 두 가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타산지석을.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 사실 근데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생긴 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배운다라는 거. 됐어요? 이게 타산지석이에요. 둘 다 타산지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기, 잘 안 나오는 시험 유형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요지나 제목과 같은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사자성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래 소재 자체가 타산지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써본 겁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while driving my car, 내가 내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I kept noticing. 자, 나는 계속해서 notice 했대요. 알아챘답니다. things, 어떤 거를요. 어떤 것이냐? That were wrong with all the other cars on the road. 자, 그 도로 위에 있는 모든 나머지 차들의 wrong with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계속해서 알아챘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느꼈대요. 자, 어떤 한 자동차는 had a tail light out. 자, 그 미등이 나갔대요. 그리고 또 하나 차는요 was spewing dark smoke out of its tailpipe.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그 테일파이프, 그 배기구 말하는 거죠. 그럼 배기구 밖으로 그 뭔가 까만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요. And another, 또 다른 거는요 had a bad tire.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았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야. 상태를 봤더니. Then, 그리고 나서 I realized, 나는 깨달았대. 대절 이하를요. 이 대절 이하의 이 구절이 함께 껴있는 거죠. 이렇게. 대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풀어줬어요. 이 참. 자,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If any of these things, 자, 이러한 것들 어떤 것이라도 were wrong with my car, 내 자동차에 잘못된 게 있다면 I wouldn't know it,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가정법입니다. 지금 됐어요? 가정법 과거 보이세요? if 나왔고 과거형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왔죠. 됐어요? 가정법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랍니다. Because, 왜 그러냐? I was busy driving, 나는 운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죠.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있어.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저 차는 뭐가 문제 있네, 저 차는 뭐가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글쓴이는 뭘 느꼈냐면은 잠깐만, 내 차도 혹시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 차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차에 타고 있으니까. 내 뒤에 있는 등이 나갔는지 내 타이어 상태가 어떤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6년 전쯤에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과외를 제가 대충 한 40분 거리 정도 됐어요. 그 친구 집이. 근데 그 운전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되게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그냥 모르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그 이제 운전을 했는데 그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을 내가 한 3주 정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귀찮고 바쁘니까 그냥 냅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나 봐, 차를. 근데 차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빨리 나와보래. 뭐야? 하고 자다 일어나서 갔는데 왼쪽 뒷바퀴가 펑크가 나왔고 아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그 상태로 제가 3주를 탔던 거예요. 난 몰랐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나왔고 이게 타이어가 빵빵해야 되는데 완전 이렇게 쭉 흐르는 거야. 그걸 내가 3주를 몰랐어요. 아마 잘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제가 막 그 카센터 가갖고 이제 수리 맡겼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운전하는 사람은 뭐냐? 그 지경이 돼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 이어서 볼게. I too. 자, 나는 또한 could. 뭐뭐 할 수 있을 거랍니다. could have 하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 위에서 보면 여기 가정법이었죠. 이게 역시나 또 여기 could have라고 화살표를 잘못 봤나. 이렇게 가정법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또한 could have a tail light out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후미등이 나간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not even know, 심지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운전하느라 바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쓴 거죠. 내 후미등이 나갔어. 그럼 당연히 그걸 알 수가 없겠죠. 뒤 부분인데 내가 저기 뭐야 내 뒤통수에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We don't have eyes. 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In the back of our heads. 여기 나왔네요. 우리 머리 뒤편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we don't see. 우린 볼 수 없습니다. Ourselves completely.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완벽하게 볼 수는 없답니다. 여기서 completely가 어법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어법으로서 꽤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C가 우리가 흔히 지각동사로 쓰여서 오형식 구조로 쓰잖아요. 근데 C가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나 이런 거를 쓰잖아. 일반적인 형용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pletely는 이 C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냥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ly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히 보진 못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요. 그렇죠? 우리 뒤통수를 우리가 거울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번엔 또 재민이가 들고 앉았네.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다음에 서연이 차례인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But 그러나 we can develop awareness. 자, 우리는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use anything. 무언가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무언가가 어떤 거냐? That happens to us and others. 자,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대요. As 뭐로서? Great learning experiences. 자, 훌륭한 학습 경험으로서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경험으로서요.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차를 봄으로써 내 차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발달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죠. 차에서 내려가고 여기 펑크가 났었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딴 친구를 봤을 때 저 친구는 말을 저렇게 하네.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의 또 다른 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날 바라볼 때도 뭔가 이런 단점을 보지 않을까? 그럼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instead of 뭐 대신에 projecting 여기서 negative traits onto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트레이시니까 어떤 성향, 특징을 말한 거겠죠. 이 특징을 투사하는 것 대신에 투사한다는 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투영하는 것 대신에 look first inside. 먼저 안쪽을 보랍니다. To see 뭐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자, 너가 여기서의 find는요 생각하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견하다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너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 끔찍하다고 발견한 것, 됐어요? 이거의 흔적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내면을 살펴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주제로 할 수 있겠네요. 주제이자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도 무엇입니까? 이 글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먼저 말하고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까는 거죠. 됐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다시 한번 뭐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거 되게 끔찍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있잖아. 이거에 대한 흔적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됐어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고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타산지석이라고. 타산지석. 내용 이해됐나?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출제할 만한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아마 요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주장으로 나왔네요. 원래가 주장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입학 쪽으로 출제를 또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글로 나왔단 말이야. 뒤에 보면 원문이 있잖아요. 너네 옆 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그 원문의 답이 2번인데 결국 그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바꿔서 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 쪽으로 출제하기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얘를 요약문으로서 작성하게끔 하는 서술형으로 출제하기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빈칸으로서 출제를 한다면 어디가 괜찮을까? 빈칸으로 출제를 한다면 마지막 문장이나 마지막 전 문장 둘 중에 하나에서 출제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instead of, 그러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요 뒷내용을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앞부분에서 as great learning experience 요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야 당연히 이제 주제 관련된 거니까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겠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보지는 못하지만 더 이제 커다란 학습 경험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더 큰 이제 커다란 학습 경험으로서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커다란 학습 경험이라는 게 뭐다? 이게 타산지석에 대한 거잖아요. 남의 어떤 잘못을 보고 내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Great Learning Experience도 사실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삽입이나 순서 쪽으로 출제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삽입 순서. 만약 삽입으로 낼 거라면 이 부분, 여기 덧 있는 문장, 여기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고요. 순서로 만약 낸다면요, 3번에서 한번 끊으면 돼요. 3번. 여기 3번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끊고, 7번에서 끊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3, 4, 5 한 덩어리예요. 6번 한 덩어리, 7번 한 덩어리. 이렇게 해갖고 순서 문제로 출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주제문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시험을 출제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영작으로 출제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전에 봤었던 그 더비급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투부정사, 투씨에 대한 목적어, if접이 나왔죠. 명사절 if가 나왔고,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관계대명사 what도 쓰여있고, 그렇죠? 그리고 find에 대한 목적격 보어로서 of이라는 형태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구문적인 것보다는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지금 꽤 많이 있어요. what, of, if, 이런 투부정사, 이런 어법적 포인트가 눈에 많이 띄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영작으로 출제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자꾸 니네 눈 반씩 감고 있으니까 좀 쉬는 시간 줄게요. 떠들지 말고 자. 재민이 지금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는데 또 자네.
목요일 6시에 와야지. 우리 학교는 검사 안 해. 코로나. 그 4명 나왔다는데. 2, 3학년. 근데 3학년 안 나와가지고 엄청 썰렁해가지고. 바로 가정학습. 와. 화생제한을 막했지. 왜 이과 갔어? 갑자기. 내가 그거 알아? 몰라. 이해도 화생지, 김봉수도 화생지고 손시훈도 화생지다. 손시훈 편? 응. 1번에. 은비는? 걔는 화학생물 동화셔야. 아, 수석이다. 너는 나 자? 너 자? 안 졸려. 내일 급식 뭔지 봐봐. 맛있어? 맛있겠지. 야, 너네 어제 나온 거 닭강정이 아니라 돼지고기인 거 알았나? 어? 선생님이 말해주는데. 진짜로? 충격. 닭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닭강정이라고 했는데. 아, 부치기잖아. 아, 어렵다. 아니, 우리 안 가올 때만 맛있는 거냐고. 2학년 때. 이제 안 졸려. 오! 짜장. 특히 생선 이름 이면수냐? 아이, 이거 차단어떡해. 뭔 차단? 이놈. 계속 뭔지 모르겠어. 다 읽어? 아니? 아, 근데 내가 이거 문자 오늘 보고 싶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언제까지 관망만 함께 하시죠? 뭐 이런 거. 그런 문자 1,400개 왔어. 나 번호 팔렸나 봐. 막 분리수거 업체 아니냐고 전화하고. 그래요? 국어 문제 뭐해? 아, 나 내일 뭐지?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아, 근데 해결 방안을 같이 써야 될 수밖에 없어. 코로나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 침대만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뭐래?
아니요. 선생님 쌤 거예요? 아니 내 거 아니야. 아. 아까 선생님 거야. 아. 왜? 스티커 간지네요. 이거 안 떼지는데? 이거 다 안 떼진다고? 내 거에다 붙여. 절대. 아니 잘 떼시잖아. 잘 떼주는데? 뭐 이거 짬 처리하는 거야? 아니요. 이런 게 다 어디서 팔아요? 그냥 문방구 같은 데서 문방구라고 안 하나 요새? 오방도. 문구점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 요즘에는? 모르겠다. 바꿔봅시다. 자, 2강의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부터 보자면 영화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라고 나왔네. 뭐 소재는 아주 간단한데요. 내용 그냥 한번 바로 봐보겠습니다. Everybody has a story. 자,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대절 이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they have always wanted to tell.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And 그리고 making a movie, 영화를 만드는 건 is a good way to tell it. 그것을 말하기에 좋은 방식이랍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영화를 만드는 게 그것만 한 게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영화 배우 중에 맷 데이먼이라고 혹시 아세요? 외국 영화 배우? 그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데뷔한 작품이 이제 그게 언제 97년도인가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그 리얼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어떻게 알아? 봤어요. 봤다고? 너 몇 년생이야? 2005년. 아니 근데 97년 영화를 봤다고? 그래? 그거 구하기도 힘든데? 그 영화 되게 오래돼갖고. 근데 그 리얼 헌팅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영화 내용을 제가 생략하고 그 맷 데이먼이 그 하버드대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쓴 시나리오예요. 그 영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를 했는데 그 이제 리얼 헌팅이 이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세계 명작 탑 100 안에 드는 영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시나리오로 썼겠죠. 맷 데이먼이 학부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영화한 게 이제 리얼 헌팅이라는 영화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영화화하는 게 진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word magic. 자, 매직이라는 단어는 자 갑자기 이제 뭐 영화화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법이라는 단어는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film industry. 항상 관련성이 있어왔대요. 영화 산업에서. 그리고 whil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consider the technical achievements of the filmmakers. 그럼 영화 제작자의 기술적 성취를 고려하는 반면에 기술적 성취가 어떻다? To be the magic part of films라고 나왔네. 그럼 여기가 목적격 보호겠네요. 여기 consider에 대한. 그러면 그 기술적 업적이 영화의 마법과 같은 부분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여기까지가 Y절이네요. I'm of the belief. 자 여기서 be of the belief 하면은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of에다가 추상명사를 쓰면은요 이제 형용사랑 똑같거든요. 형용사랑.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대절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the three part of a movie 영화의 이야기 부분이 진정한 마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초반부에서는 도입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거를 영화화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입부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서 이제 전개된 거죠. 이거는 아직 뭐 도입부에 대한 부연 설명?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 게 뭐냐? 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법. 자, 이 마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사람들은요, 기술적 부분을 이제 마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영화에서의 어떤 기술적 부분. 하지만 이 필자의 생각은 어떻다?
이야기가 진짜 마법과 같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법과 같은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법이란 거는 신비로운 거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영화에서의 어떤 효과 같은 거, CG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멋지다, 잘했다, 이렇게 진짜 막 마법과 같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자는 뭐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스토리다라는 거죠. 스토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영화에서 이야기가 중요하다.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 여기 I'm of the belief 대절이야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 부분만 딱 잘라갖고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다?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건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예시가 또는 설명이 나올 차례인데요.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E.T. 해갖고 나와 있죠. E.T. The extraterrestrial. 자, E.T. extraterrestrial은 did not capture하지 못했답니다. 사로잡지 못했대요.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요. 뭘 가지고는? With its technologically advanced gadgets로는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영화에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치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야. 그것은요.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여기서 강조 부분입니다. 이때 이거 관계절이라는데 관계절 아니에요. 강조입니다. 강조. 우리를 draw in이니까 끌어당긴 거죠. 우리를 끌어당긴 것은 뭡니까? 바로 스토리, 이야기였다. 지금 이야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movie, 자, 그 영화가 did have a pretty big budget. 자, 꽤나 큰 예산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지만 내 요점은, 그러니까 큰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뭡니까? 되게 뭔가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인 업적이 뛰어났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부분은요. 기술적인 업적도 뛰어났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내 요점이 뭐냐면 바로 대적이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요점에 대한 건 뭐겠습니까?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did not need to have라고 나왔네. did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one, 어떤 하나를요. 여기서의 one은 뭐냐? 앞에 나와 있는 그 굉장히 큰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을 가질 필요, 많은 예산을 가질 필요가 없었답니다. in order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이, 그러니까 성공해서 E.T. 영화에 성공해서 기술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You should not be afraid. 자,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답니다. 뭐 해서요? To have great expectations for your film. 너의 영화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뭐 한다면 if you really believe in the story. 너가 만약에 정말로 이야기를 믿는다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약간 의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believe는 그냥 뭔가를 믿는 건데 believe in은 어떤 존재를 믿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떤 존재를 믿다 또는 뭐뭐가 좋다고 믿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교회 같은 거 다닐 때 신을 믿는다고 할 때 believe in God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believe in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다? 좋다고 생각한다예요. 좋다고 생각한다. 이 표현 자체가 좋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믿는다. 그러면 너가 만약에 정말로 그 이야기가 좋다고 믿는다면 그 영화에 대해 큰 기대를 갖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6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Who knows? 자, 누가 알겠느냐? Maybe, 아마도 your story, 너의 이야기가 is a lot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미있을지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And 그리고 if people at film festival. 자, 그 영화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agree with this notion. notion이라는 것은 생각 또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랑 같은 뜻이에요. 즉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면 then 그러면 your story 너의 이야기는 could take off 급격하게 인기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아까 소재에서 영화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라고 했고 이 필자의 개인적인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에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영화를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영화에서는 중요한 게 이야기인 거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글은 출제할 때 출제하기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세부 내용 출제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일치 말하는 거예요. 내용 일치. 내용 일치 쪽 출제하기 괜찮고요.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그리고 흐름 쪽으로 출제하기도 괜찮습니다. 흐름. 어휘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단어가 사실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휘로 출제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흐름으로 출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결국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흐름에서 중요한 거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지 어떤 부분이 이야기의 측면을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문장을 보시면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 여기 4번 문장.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을 가졌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예산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기술적인 측면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공을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흐름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하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순서나 삽입 쪽도 역시나 또 출제할 수 있겠는데 이 4번 문장이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Y절 있는 부분. 순서로 만약 출제한다면요. 그냥 3, 4, 5 순서대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3, 4, 5 이렇게 A, B, C 해갖고 이런 식으로 순서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빈칸으로 출제할 만한 거를 찾아보자면은 이 부분이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를 끌어당긴 것은 뭐다? 바로 이야기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빈칸으로 당연히 출제하기도 좋겠습니다. 또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은 부분 여기 대절 부분 여기도 빈칸으로 되기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4번 고를 겁니다. 만약 빈칸으로 된다면요. 왜냐면은 3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단서가 앞문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도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기술적인 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럼 이건 바로 유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빈칸이 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만약 모른다면 그러면 빈칸으로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이다?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거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요점은 뭐다?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뭐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마무리됐고, 자, 마지막으로 3번 보면은 끝이겠네요. 올리포스. 어렵지 않죠? 내용들. 물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별도로 좀 학습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제가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해석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워크북 이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되고 워크북 아마 포함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교재. 네, 그래서 숙제로 나가게 되면은 워크북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되고 그럴 겁니다. 자, 소재를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인도의 소음공해입니다. 인도의 소음공해라고 한 거 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문, 일반적인 단순 사실을 전달해주는 설명문이라면요,
내용 일치 쪽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일치. 아니면 얘도 흐름 쪽으로 내기 좋아요. 즉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어떤 형태 자체가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in the absence of니까 뭐뭐가 없을 때가 되겠죠. 자, 뭐가 없는 상황에서야 a specific legislation. legislation은 입법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legisl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특정한 입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거에 대한 입법이냐? For control and prevention of the noise pollution이니까 소음 공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음 공해에 대한 통제와 방지를 위한 그런 법률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 간에 has to see 추구해야 됩니다. 프로비전을요. 이 프로비전이 조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우리 법에 뭐 1조 몇 항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조항을 프로비전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항을 추구해야 된답니다. In various branches of law and regulations. branch라는 건 원래는 나뭇가지죠. 뻗어져 나가는 거니까 분야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법과 규정에 있어서 조항을 찾아야만 한답니다. 됐어요? 소음 공해에 대한 통제라든가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있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음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그런 적절한 조항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re has been a note. 자, 별거 아닌데 여기 has 스위치 보세요. 여기 the note 얘가 주어잖아. 됐어요? 단수 주어니까 여기서 has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왔다.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100절 이하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격입니다. The available provisions in various branches of law.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법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조항들이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미숙하다. 이렇다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앞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금 소음공해에 대한 법안이 없어. 그러니까 좀 뭔가 그거에 관련된 조항, 좀 적절한 조항을 찾아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앞에 바로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막 땅땅땅땅 하면서 막 지나가. 그럼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어요. 법에 뭐 어떤 규정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좀 뭔가 관련성 있는 조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좀 이 소음공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 그 다양한 분야의 법, 여러 가지 법도 이제 굉장히 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야에서 다 찾아보는 거야. 소음공해에 대한 그거를 찾아봐. 근데 이용 가능한 조항 중, 이용 가능한 조항이란 건 뭐겠습니까?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에서 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부적절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미숙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태반이라는 거야. 이런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문제.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점이야. 문제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And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자, developed countries는 선진국이죠? 발전된 나라들이니까. 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specific legislation, 특정한 입법이 has been made, 이루어져 왔다랍니다. And 그리고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이래요. For investigation of noise pollution이니까 소음공해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그런 과학적 방법들이 발명되어 왔다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소음공해에 대한 특별한 법 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소음공해 조사를 위한 그런 과학적 방법이 이미 발명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At present, 현재 there is no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없답니다. 원래 there is는 있단데 no가 붙었으니까 없는 거죠. 여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No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이라 나왔는데 이 legislation이 주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수죠. 그래서 is 쓴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No specific and detailed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입법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입법 사항인가 수식해 주는 거죠. To control the noise pollution.
소음공해를 통제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법 사항이 없다랍니다. 어디에? 인도에는 없다는 거겠죠. 됐어요? 앞에 선진국 얘기 나왔잖아. 선진국에는 이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at present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in contrast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됐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야. 인도에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도 in India 이런 걸 붙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however, 그러나 there's an urgent need. 자, 긴박한 필요성이 있답니다. 대절 이하라는 필요성. 또 동격 나왔어요.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자, 인도의 중앙 정부가 should manage to get a legislation passed 하고 나왔는데, 자, get 목적격 보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get은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했었잖아. 뭐뭐 하게 하다.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를 보면 PP형이 나와 있어. 그러면 뭐뭐 하게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manage to는 어떻게든 해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인도의 중앙정부는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라는 거야. 뭐를? 그 입법이 통과되게끔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를 위해서? The control of noise pollution. 소음공해 통제를 위해서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해결책까지는 아니고요. 해결책 뭐라고 할까? 해결책을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점은 앞에서 나왔었죠. 인도에서 적절한 법 조항이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문제점이었잖아.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그나마 해결책.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의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법 조항이 없다라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인도의 중앙정부가 소음공해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어떤 그 특정한 법안이 패스되도록 어떻게든 해야 된다. 됐어요? 그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으니까 네, 해결책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Some legislation. 자, 몇몇 입법 사항이요. Regarding water and air pollution. 자, 이건 소음공해랑은 관련성이 없는 거네요. 어쨌든 수질공해랑 그다음에 이제 공해가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몇몇 입법이 has been made. 이루어졌대요. 인도에서. 됐어? 이 마지막 문장은 왜 썼을까? 그래서 제재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수질공해랑 대기오염 이런 거는 입법했잖아. 그러니까 소음공해도 법률 제정을 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기 앞문장이 해결책이었잖아요. 해결책. 자, 우리가 해결책은 곧 무엇입니까? 주제죠, 주제. 됐어요? 이 문장 자체가 주제가 되겠고요. 자, 도식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입부와 문제점 해결책으로 이루어진 글의 구성입니다. 도입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 글의 도입부는 무엇입니까? 인도에는 소음공해에 관련된 법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 법률 조항이 없는 거죠. 적절한,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쓸게요. 죄송해요. 적절한 법률 조항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잠깐만요. 이거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낫겠는데. 죄송해요. 얘를 문제점으로 쓸게요. 도입부에서는 뭐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점이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나왔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적절한 법률 조항이 없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선진국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부연 설명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 문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도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그 소음공해 통제를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소음공해 통제를 위해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소음공해와 관련이 있는 소음공해와 관련이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거. 됐어요? 요거죠. 요게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프로블럼 앤 솔루션류의 글이었고요. 요 부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 글의 주제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제 부분은 당연히 서술형이 됐든 뭐 영작이 됐든 뭐 빈칸이 됐든 이제 출제하기가 좋은 지문이겠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사실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게 보자. 사실 빈칸으로 출제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동사 부분, 여기 manage to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이 좀 빈칸으로서 출제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서술형으로 출제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이 전체 덩어리. 주제문이니까.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내용일치로 출제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흐름 문제로 출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글이 지금 되게 좀 뭐랄까 잘못 쓰여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유려하게 써진 글이 아니에요. 글 자체가 생략된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4번 문장만 하더라도 앞에 3번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그 입법이 잘 돼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인도에는 이게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인도에는이란 말도 없잖아. 지금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략된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글 자체가.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해석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괄호 부분 되게 많이 보이죠? 요거. 이게 다 지금 본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맥상 이제 적절하게 해석하려고 여기 이 괄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습서에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라든가 아니면 소음공해를 다루는 특별한 법 제정이라든가 인도에는 이런 게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략된 말들 때문에 지금 글의 흐름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 쪽으로 출제하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요 나와 있는 요 3번 문장이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2번 문장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적절한 법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근데 지금 갑자기 선진국 얘기 나오고 선진국 애들은 이런 법조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관련성이 있는 거죠. 흐름상 적절한 문장이라는 거야. 3번은. 왜 흐름상 적절하냐? 지금 인도는 이런 문제가 있어. 선진국은 그렇지 않거든. 하지만 인도는 어때? 인도는 이게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3번과 4번 문장은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 적절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흐름 추론으로 내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법 포인트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어법 포인트가 일단은 아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격대시 꽤 많이 나왔거든. 이 지문에서요. 일단 첫 문장을 좀 먼저 보자면 첫 문장은 어법으로 낼 만한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스위치 부분 그리고 동격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스위치 사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낮죠. 왜냐면 여기 프로비전스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has been made 수동태 좀 쉬운데 일단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have been invented 이 부분도 출제할 만하죠. 여기서 출제할 만한 이유는 첫 번째는 스위치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주어니까 have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를 썼다는 거. 방법이 발명된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만 쓴 겁니다.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아까 말했던 스위치, is 또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뭐 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은 또 동격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past 낼 만하겠죠. 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낼만한 게 없는데요. 여기 has been made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약해요. 내기에는. 뒤에 목적어도 없고 당연히 입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구도 낼 수 있고 체크는 해줄게요. 쉽지만. 여기서 regarding은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 regarding 자체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hen it comes to 뭐 이런 걸로 써도 돼요.
있어요. regarding 아니면 뭐 as to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뭐에 관한 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인트가 꽤 많이 있네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past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어법으로 실제하기 되게 좋아 보여요. 저기는요. 동격절이나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요. 스위치, 동격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순도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저기 뭐냐 4번, 6번 에세이를 할 건데요. 지금 제가 구문 분석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문 분석을 제가 오늘 밤중에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4번, 6번 끝나고 나면 지금 잠깐만. 서연이가 7번까지 줬었나? 기억이 안 나. 아니 아니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1, 2번 했고 지난번에 그리고 4, 6번을 할 거고 그러면 3, 5, 7이 남게 되는 거겠죠? 맞죠? 3, 5까지는 받았던 거 같아요. 3, 5까지 맞나? 또 이랬는데. 그러니까 4, 6번 한다니까. 아. 다음 시간에 4, 6번을 할 거고 3, 5, 7 그러면은 잠깐만 일정을 좀 봐야겠다. 근데 저희 목요일 6시까지 오는 응? 목요일날? 왜 6시까지 와요? 복숭아. 미안. 그렇죠? 그때 잠깐만요. 내가 여기 써놨어갖고 미안해 내가 까먹고. 네 6시 맞아요. 네 6시까지고 그때 그러면 목요일날에 제가 그거를 좀 드려야겠네요. 그때 이제 6시부터 그때 근데 그 보충이 사실 그때 말했지만 진도 보강 개념으로 사실 한 건 아니거든요. 진도 보강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안곡부만 좀 첨삭해주거나 이럴 시간이 되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지금 화목토에 오시는데 목요일 날도 지금 오는 시간도 지금 다르고 지금 재민이랑 이제 나머지 여학생들이랑 이게 다르고 그리고 뭔가 수업 끝나고 하려고 해도 항상 이제 여러 번 끝나고 뒷시간에 제가 또 수업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와 주셨으면 좋겠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 이제 저한테 좀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했던 뭐 워크북이라든가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좀 학습 방향성 뭐 그 정도를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숙제는 좀 이따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다.